나노는 난쟁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나노스에서 유래한 단어로 10억분의 1을 뜻합니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를 의미하며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대략 원자 3개 내지는 4개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나노기술은 지금까지 불가능하다는 과학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기술입니다. 극미세 세계 탐구가 가능해지고 DNA 구조를 이용한 동식물 복제, 강철 섬유, 색이 변하는 페인트 등의 제조도 가능해지죠. 과학자들은 앞으로 50년 이내에 나노기술을 이용한 불치병 치료, 또 나노 로봇을 이용한 장기 탐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핵분열과 핵융합이 유도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과 원자폭탄으로 용도가 달라지듯이 나노테크도 쓰기에 따라서는 강력한 범죄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나노테크를 이용해서 인간을 쇠뇌하고 조종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스터리 스릴러계의 비틀즈로 불리면서 스티븐 킹과 쌍벽을 이루는 대가 딘 쿤츠는 나노테크의 어두운 면이 악용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상상한 결과 매력적인 FBI 요원 제인 후크를 내세운 액션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코넬리, 히가시노 게이고, 리 차일드와 같은 유명 작가들은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이나 첨단 기술의 위험을 작품 소재로 다루면서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딘 쿤츠 역시 아무리 좋은 과학기술도 철학과 윤리가 부재할 경우의 위험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특히 기술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욕망을 충족하는 용도로 변질될 경우의 위험은 역사에서 이미 숱하게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딘 쿤츠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제작자라면 누구나 군침을 흘릴 겁니다. 저도 소설 초반만 읽고 영화나 미드로 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파라마운트 TV에서 드라마 제작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스팅은 좀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인 호크 역의 엠마 스톤을 예정했다는데 제가 연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제인 호크는 내적으로는 섬세하지만 외적으로는 강인하고 불굴의 우지를 가진 여성이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격의 배우 후보로는 안젤리나 졸리, 또 샤를리즈 테론, 우마 서먼, 케이트 베킨세일 정도를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세상에나. 알아보니까 다들 왜 이리 늙은 겁니까? 영화에서는 엄청 젊었는데 말이죠. 여기에 나이를 고려해서 톰레이더의 라라 크로프트를 연기했던 알리시아 비칸데르를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이 중 최종 후보는 케이트 베킨세일과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FBI 요원 제인 호크는 남편 닉과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닉이 뭔가 잘못됐다는 말과 함께 스스로 칼로 목을 그어서 자살합니다. 남편의 죽음에 완전히 제인이 뒤집혔죠. 그래서 FBI를 휴직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제인은 닉처럼 아무 문제 없던 사람들의 자살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는 통계 자료를 발견하고 여기 뭔가 있다고 직감합니다. 테크노 아르카디안이라는 조직이 나노테크를 이용해서 인간을 쇠뇌하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노테크를 개발한 기업가와 정부의 극소수 고위 인사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매년 8,000명씩 자살을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닉은 조직의 앞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살을 시켰던 거죠. 제인은 이 신비 세력의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또 고비를 넘긴 끝에 나노칩의 개발자인 슈넥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관련 보고서와 나노칩 샘플을 손에 넣지만 1급 지명수배자가 돼서 전국을 떠도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이제 제인의 싸움은 비로소 1라운드가 끝난 셈입니다. 뇌를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뇌 속에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이식한다는 점에서 뇌 임플란트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노 약물을 주사하면 뇌에 정착해서 통제 메커니즘을 실행하는데요. 나노테크를 이식한 사람은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시신을 부검해도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에 나노 시스템이 사라지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죠. 테크노 아르카디안 수뇌부들은 뇌 임플란트로 세뇌한 남자들을 경호와 암살에 집중하는 레이쇼로 만들고 미모의 여자들은 성적 놀이개로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불완전한 인간을 제거해서 이상적인 세계를 구축한다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지만 그 뒤에는 아주 추악한 욕망만
숨어 있을 뿐이죠. 여주인공 제인 호크는 제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다재다능한 캐릭터입니다. 분석력, 기획력, 추리력은 물론 사격 능력, 또 격투술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적을 상대해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직 FBI의 경력을 10분 활용해서 정보기관과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적의 허를 찌르죠. 제인을 보고 인노라면 리 차일드가 창조한 매력적인 캐릭터 잭 리처가 떠오릅니다. 물론 성별도 다르고 덩치도 작지만 전직 법 집행자였다라는 점, 그리고 적과 당당하게 싸운다는 점,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본다는 게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제인 호크가 시련을 겪어가면서 냉정하고 목표지향적인 인물로 바뀌어가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하긴 남편이 죽고 지명수배자가 되고 또 아들마저 위험한 상황이라면 예전 성격을 유지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긴 하겠네요. 스티븐 킹이 스릴러계의 롤링스톤즈라고 불리는 반면 딘 쿤츠는 스릴러계의 비틀즈로 불릴 정도로 대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딘 쿤츠는 특히 초자연적인 요소나 과학적 상상력을 인간의 내면과 중첩시켜서 공포를 조성하는 데 아주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의 전작인 오드 토마스 시리즈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현실적인 요소는 모두 제거하고 근미래에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음모론 중심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좀 이질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딘 쿤츠만의 스타일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딘 쿤츠의 올해 나이는 78살인데요. 치매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에 젊은 작가들 못지않은 감각으로 트렌디한 신작을 내는 그의 에너지와 작가 정신이 정말로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일런트 코너는 78살 작가가 낸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인간의 뇌를 통제해서 권력을 잡는다는 설정은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노테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또 지금까지의 인류의 권력 투쟁사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 사일런트 코너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추적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서 누구에게도 추적되지 않고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 조용한 구석에서 유래했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의 대가답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힘이 탁월한 건 여전하고요. 아주 양파 껍질 벗기듯 궁금증 하나씩 풀어갑니다. 다만 마지막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보고요. 제인 호크 시리즈는 스토리 콜렉트에서 1권 사일런트 코너, 2권 미스퍼링 룸, 3권 구부러진 계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권을 다 읽었는데도 끝이 나지 않는 걸 보니까 최소 4권 이상 나올 예정으로 보입니다. 딘 쿤츠의 열혈 팬이거나 미스터리 스릴러 팬이라면 추천하고요. 저의 평가 등급은 좋은데입니다.